12페이지입니다. 잘 쉬셨죠? 잘 쉬셨고. 자, 점유자와 무슨 관계입니까? 회복자 관계입니다. 전부 다 회복자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매년 기출입니다, 거의. 어떤 내용이냐? 이 갑의 토지 소유자인데요. 이게 소유자죠. 자, 여기에 이제 건물에 이제 월세가 300만 나와요. 수목의 과실. 요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세 300만 원 하고 천연과실 이제 사과 나옵니다. 사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토지를 A라는 사람이 위조를 해가지고 요 부동산을 얘 앞으로 등기를 딱 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이제 누구 앞으로 와 있는 겁니까? 을 앞으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죠? 그 을이 누구예요? 점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자가 이 점유자에게 점유를 뭐합니까? 회복을 하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점유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소유자지만 뭘 한다고? 회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뭡니까? 점유자와 무슨 관계? 회복자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러 갈 거예요. 일단 선이 일단 자주 타주 필기 다 돼 있죠? 네, 다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일단 여기도 악이 해놓고 자주 타주. 자주 점유는 뭡니까? 소유이사를 가져가는 점유. 타주면은 소유이사가 없이 하는 점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과실수칙권이 있죠. 201조. 자, 그래서 201조 보면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얘도 뭡니까?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위조. 맞아요? 자, 그래서 등기했기 때문에 직거래 생각하고 이 점유를 했단 말이야. 무슨 점유다? 선의의 점유예요. 그럼 이 선의는 이제 판례가 오신할 만한, 앞에 들어서 한번 적혀 있죠? 오신할 만한 정당한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선이라고 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악의 점유는 과실 주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과실을 뭐 해야 됩니까? 201조에 2항 가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돼요. 자, 반환해야 되는데 소비하거나 해소했다. 자, 이 점유자의 과실로 소비하거나 훼손을 했을 때는 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자, 대가를 청구가 아니고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뭘 보상해야 됩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점유자가 자, 과실을 수취하려면은 선의의 점유자야 되죠. 그럼 선의 점유자는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알겠나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조 사망을 아까 안 했는데, 사망은 어떤 내용이냐?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한 사람은 악의 점유로 봐서 과실을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고, 잘못으로 소비 또는 훼손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201조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201조까지 한번 볼게요.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밑에 가면 선의의 전문자의 과실 취득권 나와 있습니까? 201조 1항입니다. 선의 전문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래서 선의 전문자의 의미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판단 시점 언제입니까? 과실에 대해서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한 시기다. 되어 있습니까? 됐고, 그 밑에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그 밑에 가서 이제 점유물의 과실 취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니은번 가니까 선의점자 과실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불법 행위를 하면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213페이지 갔어요. 악의의 전문자의 과실 반환 의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억본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법조문 내용입니다. 악의 전문자는 수취한 과실을 뭐 해야 되고 반환하여야 하며, 자, 소비하거나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서 포인트가 과실입니다. 잘못으로, 전문자의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하거나 뭡니까 훼손했을 때, 이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니은번으로 하살표 해놓으시고, 근데 과실이 없으면은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 반대 해석입니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어. 4번. 4번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에 별표를 해놓으시고 4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악의의 전문자의 범위 나와 있죠. 자, 우리 또 했습니다. 소재기시로부터 무슨 전문자라 본다? 패소 판결 확정되면은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소재기시로부터 악의의 전문자로 본다 했죠. 그러면 소재기시로부터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됐고. 자, 이제 밑으로 가서 니은번에 가서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과실 반환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 되지. 자, 밑으로 가세요. 점유물의 멸실에서 낸 책임입니다. 자, 202조 들어갑니다. 자, 요 내용 정리하고 미리 정리하고 갑시다. 무슨 책임입니까? 멸실 훼손 책임입니다. 자, 멸실 훼손 책임입니다. 자, 멸실 훼손 책임인데 선의이고 자주일 때는 뭐냐? 을이 있잖아요. 자기 거라 생각을 하고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는데 소송이 누가 들어왔습니까? 갑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뺏긴다. 패소해가지고 뺏긴다. 갑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건 줄 알고 갖고 오고 페인트 칠도 하고 뭡니까? 가옥을 수리해가지고 더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누구 거라고? 갑 거라고. 미쳐보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때리 바쁘죠. 나무는 베쁘고. 맞아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놨어요. 202조로. 아시겠죠? 예?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소유의사를 가지고 선의이고 소유사를 가지고 직거라 생각하고 소유사 가지고 점유했을 때는 요때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을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강화를 시켜놨다고요. 이럴 때는. 점유자가 뭐 했을 때입니까? 점유자가 멸실 해소했을 때입니다. 귀치 사유로. 자, 그러면 나머지 타주 점유부터는 뭡니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만든지 알겠죠? 네, 그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갑시다. 213페이지에 202조 있습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의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하게 할 때는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하게 했을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뭐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된다. 악의 저기 해놨네요. 악의는 뭐라고? 손해의 전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이익을 받은
현존한 돈에서 배상한다.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현존이익인데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줄 것이고 소유 의사가 없다는 거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 점유일 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선이라 하더라도.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을 딱 보니까 선이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이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이제 들어가죠. 비용상환 청구권. 자, 이제 201조, 202조, 203조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203조예요. 자, 이 비용은요. 저기에 보시면은 이 가옥이나 뭡니까? 여기에 사과나무에 퇴비를 준다든지 비료 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 지으면 뭐 농협에 가서 이제 비료 사잖아요. 그래서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죠? 이게 뭐예요? 필요비입니다. 가옥 수리했어요. 뭡니까? 필요비지. 보존이 들어간 비용. 맞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옆에 이제 피난 계단이라 가지고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가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럼 얼마 안 들어갑니다. 3천만, 4천만 들어갑니다. 5층짜리 기준에 했을 때.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학원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피난 계단이 있으면은. 아시겠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유입비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비용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필요비와 이걸 아셔야 돼. 필요비와 무슨 비가 있다? 유입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비용이 들어가면요. 선이든 악이든 자주든 타주든 상관없이 언제든 비용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자, 왜? 가치를 올렸고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최소한 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내가 목숨을 돌려받지만 내 재산을 계속 보존하고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했으니까 비용이 들어오면 줘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죠? 네. 법 취지만 알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필요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의 뭐가 있습니까? 필요비가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가 있어.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가 있거든요.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특별 필요비. 자, 이 통상의 필요비는요. 뭐를 수취하면 과실 수취 시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법조문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5번 나왔는데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요 10년 동안 9번 나왔습니다. 9번. 거의 매일 나온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겠죠?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매년 나오듯이 가셔야 돼. 그러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웃어야 됩니다. 이거 또 나왔네.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쉬운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통상의 필요비는 자, 저기 보세요. 여기로 와가지고 자, 이쪽으로 와서 3년 동안 있잖아요. 3년 동안 월세 300만 원 사과나무의 사과를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3년이면 36개월이죠. 곱하기 300 하면 얼마나 했어요? 또 이 아직 계산 몇 번 했는데 1억 800만 원 아닙니까? 1억 800만 원. 맞죠? 사과도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퇴비 들어가고 한 15만 원 들어갔어요. 퇴비가. 비료 사는데. 그리고 이제 뭡니까? 가옥 수리하는데 뭡니까? 뭐 30만 원, 40만 원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한 달에 얼마씩 받는데? 300씩 먹는데. 에?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못다 아이가. 맞죠? 많이 드셨기 때문에 청구하면 안 된다.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왜 필요가 없어? 통상의 필요비는 월세하고 저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청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 필요비가 뭐예요? 태풍, 지진 와가 박살났죠? 일부 파손됐단 말이야. 이때 과실 수치해도 이거는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조문이 있다 없다? 없어서 시험에 안 내고 법조문 있는 것만 시험에 5번 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이게 우리 기출문제집에 보면은 이거 있거든요. 풀어보세요. 5번 나옵니다, 진짜.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고 오늘 가서 뭡니까? 딱 우리 그 프린트 있는 문제 있잖아요. 요 5월 1일 할 물권법의 기출문제 쫙 풀어보라고. 아시겠죠? 개론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민법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입비가 있습니다. 유입비. 자, 유입비는, 자, 우리가 이제 유입비는 지출금액 또는 뭡니까? 증가액.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합니까? 해복자가 선택한다고요. 해복자가 선택을 합니다. 자, 해복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갑이죠. 청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을. 내가 이제 뭡니까? 들어간 금액이 1억인데 증가한 금이 2억 돼서 2억 달라고 청구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갑이 딱 받아보고 들어간 금이 1억이니까 같이 2억 올라왔다 하면 나는 1억 준다고. 선택을 누가 한다고? 갑이. 선택 해복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자다. 청구를 누가 합니까? 을이 비용 달라고 청구하잖아. 선택은 누가 한다고? 갑이 해야지. 금액을. 아시죠?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을이 한다고 해가 몇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기출을 풀면 나옵니다, 이거. 아시죠? 자, 그래서 누가 선택한다고? 갑이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지출금액 1억인데 가치가 5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있기 때문에 요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된다고? 선택은 누가 한다고? 해복자가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필요비와 유입비 상한 청구는요, 언제 하는데? 언제? 판례가 목적물을 뭡니까? 반환할 때. 자, 뭐랍니까? 목적물 반환 딱 하면서 뭐랍니까? 목적물 반환 딱 하면서 반환할게 돈 두고 합니까? 안 합니까? 내 들어가던 비용이 이렇게 있고, 지출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유입비가 있다. 다 두가. 안 주면 뭐 해버립니까? 반환 청구했는데 안 주면은 요 비용, 유입비, 필요비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해버린다고? 유치권 행사해버립니다. 아시겠죠? 목적물에 관한 생애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를 해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뭐 필요비는 상관없지만 유입비 같은 경우는 너무 금액이 많아서 알아요.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1억 줄 수가 있지만 저는 못 줘요. 그럼 저는 법원에 가서 뭡니까? 허여를 받아. 알죠? 네, 유치권 행사하는데 뭐 받으면은? 허여를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기간 동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허여는 필요비입니까? 유입비입니까? 유입비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유입 동글동글인데 시험에 27회 때 필요비를 허여받는다. 필요비는 동글동글 알죠? 네, X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외우지 말고. 필요비는 20만 원, 30만 원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는 되잖아, 여러분. 맞죠? 예, 네, 알죠? 20만 원, 30만 원 그냥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억 단위 나오면은 한꺼번에 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허여받는 거는 뭐라고요? 유입비다. 필요비가 아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필요비는 X입니다. 요거 27회 기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용, 비용상환청구 내용입니다. 자, 책을 체크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서술에서는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자, 선이든 악이든 자주든 타주든 상관없이 비용상환청구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네. 지금 21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할 수가 있다. 뭘 불문하고? 선이, 악이, 자주, 타주를 불문하고. 자, 저기 보시면 다 동그라미 돼 있죠? 되겠습니다. 자, 필요비 상환 청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줄 거야지.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2번에 가서 통상의 필요비는 뭘 수치했을 때는? 자, 이게 별표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시험에 5번 나왔다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취득해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됐어요? 통상의 필요비, 기계 수리비,
가옥, 수리비 이런 것 등이 뭐예요? 통상의 필요비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유입비 갑니다. 유입비는 가액 증가가 뭐 하는 경우 줄 거야 됩니까? 현존하는 경우에 자 누구 선택해줬죠? 현관펜 됩니까? 회복자의 선택해줬죠. 자 지출 금액 현관펜, 증가액 현관펜 상한총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허여받을 수 있다 있죠? 돈 많으니까 허여받을 수 있답니다. 자 밑에 가서 비용상한 청구권의 행사입니다. 행사. 자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현재의 점유자가 행사를 하는데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소유자에게 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상한 청구할 수가 있다. 안 주면 3번에 무슨 권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허여받으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행사 시기의 별표를 시고 목적물을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찾았습니까? 21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맨 밑에 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기는 언제라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고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양갈로 5번은 참고사항 보시고요. 요 뒤에 가면 다 배운 내용이니까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유자 회복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 하면은 226페이지 226페이지 5번 문제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선의 점유자 줄 것이고 과실을 취득하면 줄 것이고 통상의 필요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읽을 때 뭐 조사까지 다른 게 아니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면 뭐를 청구하지 못합니까? 통상의 필요를 청구 못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 아시겠죠? 됐어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시험 빨리 전략되겠죠?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멸시한 경우 자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를 멸시했다 202조 얘기네. 맞아요? 소유이사가 없는 밑에다가 자주 타주고 선이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자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도 맞습니다. 3번은요 점유자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자 필요비나 유입비 상환 쪽은 선악을 범람하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 3번 맞고 4번은요 허여 나오면 유이지 필요비가 X죠? 왜 나왔다 그러지 27회 때. 그래서 4번 X. 5번은요 자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 보상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과실이 없었을 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서 225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있습니다. 4번 문제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점유자는 공량이 점유한 것으로 뭐합니까? 197조 내용이고 2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산 이전이기 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200조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고 4번은요. 자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 없다가 포인트를 했죠. 잘못 없을 때는 대가 보상하지 않는다. 잘못이 있어야 잘못이 있고 소비하거나 했을 때만 보상합니다. 했을 때 보상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4번 X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도 또 나왔죠. 뒤에도 아까 했죠. 그래서 24회 때 나오고 27회 때 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점유자의 특별성에는 자기만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199조 시험에 3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됐고 옆에 페이지 가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점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했죠.
자주냐 타주냐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한다.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했잖아. 내심의 의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어떻습니까? 점유자의 점유권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 자유주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했지. 아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또 나왔다. 멸실해산한 경우 선의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기죠. 그러면 타주가 아니고 자주.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또 나왔다 이거. 막 지겹다 막. 예? 과실 없이 우리 5번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 잘 나왔네요 지분이요. 과실이 있는가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과실 없을 때는 보상의 필요가 없답니다. 틀렸지. 그 다음에 5번은요 또 나왔네. 잘 나온다 그랬죠. 199조 맞죠? 자, 점유자의 특별승계는 자기만의 점유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우러 정할 때는 그 하자까지도 승계한다. 199조. 다음 몇 번? 5번. 이게 제일 더러운 문제인 이유가 옳은 것을 고려했는데 5번으로 만들었다. 또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읽어야 돼. 예? 더러운 놈이 적어야 돼요. 더러운 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또 나중에 뭐 기출문제 할 때 해드리고. 자, 어디를 가냐면은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갑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요, 우리 판서노트의 46페이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 파트 하면서 물권 청구할 때 설명을 대강 드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합니다.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뭐 동산이나 부동산을 얘가 이제 침탈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점유권이라는 점유권이라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 갑이 을에게 무슨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입니까? 손배. 자, 이 손해배상 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실이 있어야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해를 했습니다. 침해를 했을 때는 방해, 제거, 청구 및 무슨 배상입니까? 손배. 이것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자, 침해의 염려가 있다. 방해의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 담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침탈했을 때는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물권적 청구를 할 때 했죠. 네,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어떻게 부른다고? 점유보호 청구권이란다. 이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 이해됐어요? 지금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로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영어 못해요. 아시겠죠? 자, 이해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누구에 등겨버리면 특별승계 그림 다 있어요. 필기할 필요 없이 다 돼 있어요. 특별승계인 병에게 넘기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특별승계인입니다. 법조문이 특별승계인이라고 해놨어요. 자, 일단은 선의일 때는 특별승계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어요. 악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특별승계 선의일 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또 들어갑니다. 요거는 1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냐?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요건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해놨어요. 됐어요? 그럼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요 두 개는 또 공사 특칙이 있습니다. 공사 특칙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돼서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완성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한 개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됐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둘 다 1년 내에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 완료됐을 때는 행사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돼 버리면 한 개가 추정됐잖아. 이럴 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헷갈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공사 특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점유권은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반면에 내가 무슨 권을 갖고 있으면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조건 했잖아요. 했겠죠? 저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그 소유권에 의한 액션을 취하면 소유권을 침탈했다, 침해했다, 침해 염려가 있다. 그럼 언제든지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배상해제가 청구 및 손해배상, 예방 청구 또 손해배상이 담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건 기간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럼 선의 특별 승계인한테 가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니라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이 마이크에 제가 점유자면서 뭘 갖고 있다고요? 소유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침탈해서 병이 넘겼다 하더라도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뭘 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해서 할 때는. 근데 점유권에 의해서 할 때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간이 1년 지나면 못 한단 말이에요, 점유권은.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액션은 할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1년의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둑놈 또 뭡니까? 이 점유권이랑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간을 짧게 하고 본권이랑 권리를 갖고 있으면은 소유권이긴 액션을 제라 이 말입니다. 법 취지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아셔야 되고 또 208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208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29회 때 시험 나왔는데 점유에 기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를 하더라도 다시 소유권에 기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됐어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복습도 합니다. 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내가 소유권에 기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됐어요? 이게 다 민법이 연결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혼자 됐다고 혼자 막 나갑니다. 자, 모르겠어요. 자, 대답도 하기 싫고 제가 대답 혼자 나오고 자, 216페이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유보호청구권 나와 있는데 무슨 청구권입니까? 두 번째 질문, 물권적 청구권이다 되어 있죠? 네, 특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점유보호 청구권인데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이다. 이해됐어요? 밑에 가서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점유자예요. 상대방은요, 이 점유를 침탈하고 있는 자,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넘어갑니다. 점유회수 청구권인데, 자, 일단은요, 의에 줄 거시면 돼. 침탈당했을 때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옆에 가서 고의가 하시는 요건이 아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침탈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내가 저번에 물권 청구를 했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침탈해 갔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고의가 하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예를 들었어요. 2주 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앉아서 단독주택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팬티를 넣어놨는데 팬티가 바람이 날아갔다고 옆에. 그래서 달라고 하죠. 이 사람이 고의가 하실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한다고요. 고의가 하실이 없어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침탈해 갔을 때는 반환 청구 및 손배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용 수익까지 하면은 똘똘 말아 죽인다 그랬잖아. 부당이득 반환까지 월세까지 내놔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몸이가 땅 사고 뭐 해가 했는데 이걸 침탈해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일 때 완전히 죽일 뻔야 되죠. 그래서 똘똘 말아 죽인다.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가 똘똘 말아주게 된다. 들어봤습니까? 기억나는 건 똘똘 많은 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7페이지 내용은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서 점유의 침탈,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점유를 첫 번째 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2번에 나와 있습니까? 별표 2번 사기나 횡령인 경우에는요, 자, 일단 요겁니다. 을이 사기를 했어요. 하트 돼 있죠, 우리 판소대. 사기했어, 사기로 해가지고 빼앗아 왔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취소하지 않는 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없어. 왜? 취소하지 않는 한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을이 사기해가지고 가져왔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자, 청구권자 바로 밑에 갑니다. 청구권자는 침탈당한 점유자입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요. 자,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는 거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보시면은, 자, 침탈자 또는 침탈자의 포괄승인, 상속인 또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제척기간입니다. 침탈당한 날부터 현관편에 돼. 침탈당한 날 몇 년?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무슨 기간이라 했습니까?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 이 출소가 깜빵에서 나온 기간 아니랬죠? 출소가 뭐랬어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날 출자에다가 소송할 때 소자입니다. 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출소기간입니다. 됐습니까? 자, 밑으로 가서 판례 보기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만 알면 돼요. 그 내용 다 읽지 말고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판소노트에 제척기간이면서 우리 판소노트에 출소기간 적어놨죠? 적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 제거 및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가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척기간은 1년 내에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인데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 자,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방해 나옵니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 완료됐을 때는 제거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특칙이라고요? 공사 특칙입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니은번 내용 설명했습니다. 아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행사할 수가 없다 이랬죠. 맞죠?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은 방해죄 청구할 수가 없는 경우라도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 없지만은 무슨 배상할 수 있다고? 손배는 된다고. 자, 밑에 가서 점유 보존 청구권인데 염려가 있을 때 줄 것이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고 밑에 제척기간입니다. 자,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그래서 또 밑에 2번 있습니까? 공사 특칙 적어놓으시면 돼요. 공사가 진행해서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구제 아까 했죠? 자, 넘기시면 220페이지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 나와 있습니까? 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221페이지 가서 내용에 1번 있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자, 22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네. 그러면은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의 관계 이거는 다 밑에 볼 필요 없고 어디만 가면 된다고? 221페이지 내용만 보면 돼요. 법조만 딱 나온다고요. 1번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번 갑니다. 2항이야.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거 법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온 것도 그것밖에 안 나와. 더 안에 내용 볼 필요 없어요. 됐어요? 넘기면 됩니다. 자, 준점유 나와 있죠? 옆에다가 X 해놓고 니나 바나 하든지. 자, 그래서 X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223페이지에 1번 문제. 1번 문제. 점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 자라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까? 맞죠? 자, 2번 한번 보세요.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되지. 아니다. 요 2번 틀렸어요. 3번 지상권, 전세권, 지일권, 사용대자,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을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보조권을 가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없죠? 보호청구도 없습니다. 맞고. 나왔죠? 뭐라고요? 공동의 점유자로서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소유권 파트 가기 전에 어디를 보냐면은 227페이지의 그 7번 문제는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뭘 했습니까? 우리가 점유 보호 청구를 금방 했잖아. 그러니까 금방 했으니까 금방 맞추겠죠? 금방 해도 못 맞추는 이 판국에 맞죠? 금방 해요. 다시 봅시다. 자, 갑시다. 점유 보호 청구권. 자,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갑시다. 기억번.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가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방해자가 뭐가 센다? 맞네. 고의가실이 있어야 된다. 맞죠? 2번, 니은번, 그럼 기업번. 자, 이런 박스형 문제를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옳은 것을 묶은 것은 이랬잖아. 그럼 옳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 치고 기업번은 동그라미. 맞죠? 동그라미 치고만 체크가 딱 하면은 실수가 없다. 니은번.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점유자는 방해 예방과 또는이죠. 과가 아니고 또는 있잖아.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과가 아니고 또는이네. 그러면 니은번은 X네. X입니다. 고치고 과가 아니고 또는입니다. 더러운 문제지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19에 돼 있죠. 이렇게 더럽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알죠? 진짜 더러운 문제는 중개사법 가면 느끼게 됩니다. 예? 진짜 보면은요. 그 중개사법이 뭐냐면 진짜 그 글자 한자 이거하고 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법조문에 없는 내용 살짝 해놨거든. X야 그냥. 알죠? 그래서 글자 한자 차이로. 왜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은요. 2차 과목이 전략 과목이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집 우리가 학원에서 하지만 다른 문제집 한번 중개사법 또 풀어보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중개사법에서 80점 안 받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법은 아무리 해도 반타잡이 못 맞추거든. 8문제가 아예 뭡니까? 전혀 보지도 못했던 문제 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점수가 됩니까?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했던 사람들도 80점 받은 사람들도 뭡니까? 공법 같은 경우는 시험 당일날 가면은 몇 점 받느냐면은 60점 받아요. 60점. 공법을 전략감을 잡으면 안 되고 무조건 뭘 잡아야 된다? 중개사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어떻게든 뭐 이거 한 개 더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중개사법 믿고, 중개사법 선생님 재밌는 건 별로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뭡니까? 들으니까 좀 확신이 좀 오죠. 계속 반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예. 예, 그래서 애살 진짜 많아요. 나중에 보세요. 진짜 애살밖에 없습니다. 예? 애살밖에 없어요. 자, 애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점수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시험 끝나고 나면은 뭡니까? 중개사법 선생님이 역할이 좀 많이 클 거예요. 한번 아주 보세요.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7번에 니은번이 있죠. 니은번. 과가 아니고 또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표시할 때마다 이제 뭡니까? 밑 또는 하는 이유 알겠죠? 17회 때는 이걸 밑을 또는 냈다고. X 이런 거 내고. 요걸 또는 과는 내고. 아시겠죠? 네, 더러운, 맞죠? 이런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도 그리 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어. 자, 그래서 니은번 들었고, 디귿번 갑니다. 점유자 사기, 기망 딱 나왔죠? 자, 우리 판서노 때 보세요. 하트 있죠? 왜 하트가 나오냐? 중요하니까 하트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기, 기망 나오면 그걸 이유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을 거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디귿번은 맞습니까? 네. 그러면 디귿번은 맞네. 디귿번은 맞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리을번.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일부터
선의의 매수인이 뭐예요? 특별승인이 선이잖아. 보호되죠? 악의의 일을 전득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충과 행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자, 리얼번은 X다. 자, 보세요. 특별승계인이 뭡니까? 선이잖아. 그럼 이 사람 보호받았잖아. 이 사람 다시 받은 사람은 정의 악이더라도 갑이 반환충 갈 수는 없다. 앞에 사람이 뭐이기 때문에? 선이. 엄폐물의 법칙 들어봤어요? 앞에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 보호가 되면 뒤에 받은 사람이 아무리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가 된다. 왜? 여기 바위라는 엄폐물 뒤에 숨어 있으니까. 들으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엄폐물 법칙.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은 총알이 날라오면 어디 갑니까? 바위나 건물 뒤에 숨어라 이렇게 하면 총알 막아주거든. 그게 엄폐물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 뒤에 온 사람이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환충을 행사할 수가 없다 해야 되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죠? 디귿입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소유권 파트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